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부산에서는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가는 신노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 등으로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하센터 음악실. 색소폰 연주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퇴직 이후 배우기 시작했다는 색소폰 연주 실력이 여느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씩 이곳 하센터에서 동아리 연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세대 간 소통하며 이어왔던 동아리 활동. 이제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로 따뜻함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박자를 맞추고 악보를 본다는 건 치매 예방에 도움되고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늘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지금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 매일 모여가지고 서로 호흡 맞추고.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하센터 또 다른 교실, 칼림바 연습이 한창입니다. 늦었다 싶었던 나이에 시작했지만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가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조금 매력적인 그런 악기일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나와서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만나고 젊은 사람들 생각도 알고 또 이렇게 배우니까 다시 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좀 젊어진다는 것, 그런 거 생각했어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지역 신노년들을 위한 시니어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하센터. 부산시는 2곳에 불과했던 하센터를 올해는 6곳 추가하고 2026년까지 16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동아리 모임을 위한 공간 지원을 넘어 동아리 간 네트워크는 물론 사회 기여 활동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인데 계속 이제 저희 시 재정이나 국 재정이나 이런 걸로 완전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일종의 노노케어인데 그런 자원들을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복지 비용 감소시키고 이분들의 주체적인 여가활동도 보장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신노년층의 활기찬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동호회가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배우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본을 키워나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구 중에서 가장 두터운 그 신중년이 노년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자리매김으로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신노년 세대가 더욱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강도 빈집 정비에 나섭니다. 빈집 정비 예산과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등 빈집 문제 해소에 나섭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갈수록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빈집들 철거하려 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시가 올해부터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 사업 시 동당 2,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비용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대폭 증액했습니다. 노후화로 안전이 취약한 2, 3등급 빈집을 우선으로 205개 동을 정비에 나섭니다. 총 예산 47억 7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로써 비용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 골목길 등에 있는 빈집 철거 문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빈집 매입 후에는 소공원이나 주차장 등 주민 맞춤형 시설로 활용하는 빈집 매입 생활 사회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2월까지 구군을 통해 신청받은 3곳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또 빈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빈집 은행 시스템도 구축에 나섭니다. 한편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는 시 구군 누리집에 게시해 국토부의 빈집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고 거래 활성화에 나섭니다.
올해부터 추진할 고강도 빈집 정비.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쾌적한 주민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해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겠다며 국민 불편 해소 규제 개혁 38건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파크 골프를 치는 생활체육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벨트 안에도 파크 골프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파크 골프 동호인은 지난 2020년 5만 4천 명에서 지난해 18만 4천 명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도로나 자전거 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가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상가에 방치된 자전거는 처분이 어려웠는데 법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외부 도색은 5년마다 큰 돈을 들이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페인트는 성능이 좋아 오래 유지됩니다. 이에 정부는 수선 주기를 8년 이내로 늘리고 유성 페인트 칠도 가능토록 해 주민 부담을 줄이게 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분들 2년마다 치르는 정기검사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평일엔 시간이 없어 주말 검사를 받으러 가면 점심시간 이후엔 문을 닫아 오전에 몰려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턴 민간 검사소부터 토요일 운영 시간을 자율 연장토록 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자진 반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후 바로 반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청소년 장애인들은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마다 창구에 방문해 무임승차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직불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진료 정보를 확대해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돼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내년 상반기에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비문이나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해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치매 환자를 위해 사상구가 구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기초지자체가 이 시설을 짓는 건 처음인데요. 치매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24년 12월 사상구 인구는 19만 8천여 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합니다. 10년 사이 2만 명이 넘게 증가했고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긴 상태입니다. 2023년이면 32.7%, 2040년엔 4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상구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18년 2,690명, 2024년 12월 현재는 3,6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구는 치매 환자 돌봄을 비롯해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내가 치매가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은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좀 더 부족하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우리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현재는 행정 절차들을 마무리했습니다. 특광역시 중 기초지자체가 치매 전담 요양원을 건립하는 첫 사례로 꼽힙니다.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은 모라동 모덕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일반실 없이 48명을 수용하는 치매 전담실로만 구성되고 프로그램실과 공동 거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각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케어를 비롯해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자문을 좀 구하고 운영 체계를 조금 잘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치매 전담 요양시설로 해서 노인 친화도시 사상 만드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상구는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에 77억 원을 투입합니다. 치매 전문 기관이 위탁 운영토록 하고 운영비 일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설계 공모에 들어가 올해 12월 착공,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중주차나 사고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차량에 전화번호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번호를 수집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주차 안심번호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운전자의 개인 전화번호 대신 QR코드가 부착돼 있습니다. 부산 남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주차 안심번호입니다. 코드를 촬영하면 12자리의 가상번호가 자동 생성돼 차주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위급 상황이나 주차 문제 등에 대비해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남성 2명이 홍보 목적으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수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대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정보가 아무래도 좀 노출이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가 그리고 저도 여성 운전자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좀 많이 안심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차 안심번호는 3년 전 제주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는데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남구는 올해 6,400만 원을 투입해 QR코드 4,000장을 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여 대의 차량이 등록했습니다. 개인 휴대번호가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생긴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하고 이거를 한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해당 동사무소 가시거나 교통관리과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지금은 바로 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남구는 QR코드가 모두 소진되면 추가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놓고 중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를 위한 추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예비 후보자가 늘면서 단일화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는 2월 4일 기준 모두 6명입니다. 전영근 전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 상담교사협의회장, 황욱 전 김해여자 고등학교 장입니다. 이 중 전영근, 박종필, 박수종 예비후보는 중도 보수 진영에서, 차정인, 김석준 예비후보는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원활할 것 같았던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3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단일화 일정에 나섰지만 모든 일정을 2월 12일까지 잠정 연기했습니다. 3일 열린 통추위 간담회에 박종필, 박수종 예비후보는 참석했지만 전영근 예비후보가 간담회 직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통추위는 전영근 예비후보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시민과 교육가족, 통추위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4일 기자회견에 나선 전영근 예비후보는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2명까지 포함한 완전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명의 등록된 예비후보만이 아닌 여론조사 및 언론에서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과 최윤홍 부교육감까지 모두 참석하는 단일화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진보 진영도 단일화 과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적극적이지만 김석준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후보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을 2월 1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한편 항욱 예비후보는 보수 진보 이념에 편승하지 않겠다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며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다음 달 5일 치러집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동래구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금고의 한 대의원 배우자인 B씨와 공모해 다른 대의원 C씨를 불러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줄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29일엔 현 새마을금고 이사장 D씨가 고발당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금고 경비로 지역마트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26명에게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추석 명절 때 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기총회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기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나 그의 배우자로부터 금전이나 식사, 물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자산 규모 2천억 원 이상의 금고는 부군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로, 나머지는 총회나 대의원제로 간접 선출합니다. 부산에서는 129개 금고에서 치러지며 이 중 직선제로 선출하는 곳은 36개 금고입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18, 19일 양일간이며 이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부터 사상구는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확대했고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또 국민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사상구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대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사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천만 원 이하 대출에 대해 첫 1년치 보증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해 지원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가진 청년 모임이나 단체에는 공모를 통해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국민보장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상해 진단 위로금은 기존 65세에서 61세 이상으로 보장 연령을 늘렸습니다. 보장보험은 사상구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피해 발생 3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조상 땅 찾기를 연계한 상속 등기 안내, 부동산 안심 중개 무료 상담실을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환경단체가 조류 충돌 위험이 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의 전략환 경영형 평가서를 토대로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가 무안공항의 최소 80배에서 최대 246배에 이른다며 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은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가 그동안 공항 건설 과정에서 무시돼 왔던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최소 4.7에서 최대 14.7로 무안공항과 비교해 최소 80배에서 최대 246배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도 조류 충돌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무안공항의 최소 약 80배, 최대 약 246배라고 합니다. 가덕도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새들이 유영하는 가장 짧은 해상 경로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몇몇 대형 조류들은 거제, 부산, 대마도, 큐슈 사이의 바다를 건너 정기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비행 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가덕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 연대봉을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류 충돌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신공항 부지와 우리나라 대표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간 거리가 7km에 불과하고 한반도와 일본 서남부를 오가는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환경운동연합 가덕생명조사단 조사에서 42시간 동안 약 6,400마리의 철새가 신공항 활주로 예정지를 통과했다는 주장입니다. 2022년 공군 F-35A 사고의 경우 사고 조사 결과 10kg짜리 독수리가 충돌하여 기체 격벽까지 뚫고 들어가 내부 장비를 동시다발적으로 파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까치, 중대백로,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등이 충돌 가능성 높음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가창오리, 고방오리, 꼬마 물대새, 댕기 흰죽지, 물수리, 바다 비오리, 쇠기러기, 오낭, 큰 기러기, 혹부리오리, 흰죽지 등이 위험도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들은 다음 달 10일 전국 신공항 백지화 연대를 결성하고 공항 건설 백지화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4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6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특히 10일은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최고기온이 6도로 평년보다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중반에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산 지역은 대체로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